안녕하세요. 작품에서 설정은 그 작품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작품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설정은 작품을 더 매력있게 도와줍니다. 보통 많은 작품들은 애니의 설정과 분위기가 비슷하지만 가끔 상반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설정은 정말 평화로워 보이지만 실상은 배틀로얄인 반전을 보여주는 작품이 그런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예시의 반대인 배경은 암울하기 그지없지만 내용은 감동적이거나 혹은 치유물인 작품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세계가 멸망했거나 멸망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포스트 아포칼립스는 많은 영화 혹은 애니메이션에서 자주 활용되는 설정입니다.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가지고 생존극을 만들 수도 있고 재난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런 절망적인 배경으로 정반대 장르인 치유물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인류가 멸망한 후의 세계에서 두 명의 소녀가 캡틴 크라크를 타고 여행을 하는 소녀 종말 여행입니다. 소녀 종말 여행에 관한 리뷰는 따로 동영상을 제작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그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소녀 종말 여행에서는 현 시대에서도 없는 기술력인 다양한 로봇과 AI 기술이 등장하지만 수차례의 전쟁 후에 작품의 배경과 같은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간혹 초반에 다른 인간이 등장했지만 후반부에 나온 어느 생명체에 의해 살아있는 인류는 두 주인공밖에 없다는 것이 밝혀진 상당히 암울한 세계관입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과 원작 만화 모두 이 내용을 슬프게 연출하지 않고 담백하게 연출했기 때문에 슬픔의 감정보다는 그 마지막 여행을 지켜보는 느낌이 더 큽니다. 이 작품이 치유물로 불리는 가장 큰 요인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과한 감동을 주려고 하지 않고 담백하게 두 사람의 여행과 소소한 일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작품이 에피소드 형식으로 진행되며 자극적인 스토리 라인은 존재하지 않지만 두 주인공이 도시의 정상에 올라간다는 큰 스토리 안에서 그들의 여정 중에 생긴 다양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인류가 멸망한 이후의 내용인 것은 맞으나 전혀 다른 스토리를 가진 작품은 인류는 쇠퇴했습니다입니다. 인류는 쇠퇴했습니다 또한 소녀 종말 여행처럼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설정으로 하는 작품입니다. 구 인류와 현 인류가 있으며 구 인류가 우리가 아는 인류입니다. 구 인류는 작중 등장하는 요정이라는 존재의 도움으로 급격한 과학의 발전에 성공할 수 있었지만 이후 급격하게 한계에 포착하고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설정입니다. 전쟁 또한 존재했지만 포스트 아포칼립스로 도달하게 된 원인이 전쟁이 아니라 다른 요인에 있는 특이한 작품입니다. 작품 또한 감동적인 면모도 있지만 블랙 코미디처럼 사회 풍자적인 이야기도 담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보다는 작품이 원작 소설의 진행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합니다. 물론 원작 소설 자체가 난해한 것도 사실입니다. 덕분에 작품 자체는 좋은 평가를 받기는 했지만 당시에도 지금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파스텔톤의 그림체와 흥미로운 세계관이 겹쳐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 안에서 평화를 느끼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추천합니다. 치유물이라는 장르의 틀을 다진 작품을 보통 아리아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치유물의 선구자 격인 작품이 존재했습니다. 카페 알파는 해수면 상승으로 천천히 멸망해가는 세계를 배경으로 한 만화입니다만 배경만 이렇지 사실은 현재의 치유물의 초석을 다진 작품입니다. 주인공인 알파는 인류가 멸망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고 인류가 있었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어서 만든 로봇입니다. 이전에 소개한 소녀 종말 여행 혹은 인류는 쇠퇴했습니다와는 다르게 인류가 아직 멸망하지 않았고 멸망 또한 급격하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덤덤해 보이는 인간들의 태도에 의아함을 품을 수 있지만 사실 인간은 멸망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혼란을 겪은 지 한참 지났기 때문에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멸망을 막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작은 카페인 카페 알파에서 이야기를 듣는 군상극이기에 짧게 즐길 수 있는 작품입니다. 애니메이션도 13화가 아닌 OVA로 4편으로 나왔기 때문에 더욱 소소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원작도 애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팬들은 아포칼립스라고 생각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우라라 미로첩은 1급 점술사가 되려고 공부하는 소녀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사실 애니메이션도 원작도
초반에는 평범한 일상물처럼 포장이 되어 왔지만 원작이 후반으로 갈수록 이상한 분위기를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만화 우라라 미로첩에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품의 최종 보스가 마을 그 자체라는 시점에서 평범해 보이지 않지만 그 최종 보스가 모든 캐릭터들한테 존경받아왔던 신령인 것을 생각하면 의미심장합니다. 작품의 설정에서 등장하는 1급 점술사는 사실 존재하지 않았고 과거에 존재했던 1급 점술사는 사실 주인공의 어머니였지만 주인공의 아버지랑 사랑에 빠져 아이를 갖는 바람에 주인공의 어머니를 좋아했던 최종 보스인 마을이 분노하여 어머니는 기록말 사령에 처해져서 봉인되었고 아버지는 요괴가 되었습니다. 작품의 분위기, 애니메이션의 연출 등 모든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배경이 암울하지 않을 것 같지만 세부적인 설정이 행방불명, 기록 말소, 존재 말소, 기억 조작 등인 것을 생각해 보면 배경만 암울한 일상물로 끝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작품이었습니다. 일본은 예로부터 지진에 의한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덕분에 지진에 대한 경각심 또한 많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작품 또한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작품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다큐멘터리 식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작품은 생존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전혀 특출나지 않은 평범한 남매를 보여주며 가장 평범하지만 감동적인 이야기를 풀었습니다. 도쿄 매그니튜드 8.0은 수작으로 기억되는 작품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는 지진이 일어나도 하늘을 날아다니거나 초능력을 사용해서 그 위기를 넘어가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 평범한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 도쿄 매그니튜드 8.0입니다. 남매 둘이 오다이바에 놀러 갔다가 지진을 겪고 집에 돌아가기까지 걸린 시간인 나흘 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성장하는 성장물입니다. 자극적인 작품이 아니기에 이질적인 작화를 가지고 있지만 작화가 잔잔한 분위기랑 만나 더 잘 어울립니다. 작품이 상당히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을 상세히 보여주기 때문에 충분히 수작이라고 표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또한 작품 마지막에 엄청난 반전과 그 반전에 의한 감동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한테 기억되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결말을 위해 의도적으로 넣은 듯한 복선 때문에 미리 눈치를 챈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비판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모든 것이 겹쳐 감동을 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작품은 감동적인 것도 감동적인 것이지만 자신의 인생을 지루하다고 생각하며 핸드폰만 하는 극히 평범한 현대의 여중생이 재난을 만나 동생과 그 재난을 헤쳐나가는 성장극입니다. 주인공도 극히 평범하고 작품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지진 또한 현실적이기 때문에 더 치유되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현실에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재난은 전쟁이 아닐까 합니다. 많은 포스트 아포칼립스 또한 전쟁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병기 그녀는 전쟁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눈에 최루탄을 뿌리는 작품입니다. 작품은 주인공이 자신의 여친이 알고 보니 무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태생부터 무기는 아니고 전쟁이 시작되고 외국군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인간의 몸을 의도적으로 강화한 것에 가깝습니다. 작품이 세카이계이기 때문에 작품의 설정과 배경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없지만 일단 전쟁을 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한 세계관입니다. 작품이 정말 슬프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슬픔보다는 눈에 최루탄을 뿌리면서 울라고 협박하는 슬픔에 가깝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작품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원작이 되었건 애니메이션이 되었건 실컷 울기에는 좋은 작품인 것은 사실입니다. 원작이랑 애니랑 다른 결말로 끝나지만 둘 다 희망이 거의 없는 것은 동일해서 여기 소개한 작품 중에 유일하게 직접적인 멸망을 보여준 작품입니다. 취향이 맞으면 수작에서 명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작품이지만 작품이 최근 자주 말하는 신파에 가깝기 때문에 취향에 안 맞으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화만 먼저 보시고 취향에 맞으시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작품에서 설정은 그 작품의 장르까지 정해버릴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가끔씩 그런 편견을 부수고 반대되는 장르를 보여주는 작품은 상당한 흥미를 가지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 여러분들만 알고 계신 설정과 장르가 반대인 작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만약 가능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